네, 성경적 한의학 228회 오늘은 신기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3월의 중순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3월의 중순에 참 지난 혹독한 겨울을 잘 견디고 이겨내신 여러분들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3월도 더욱 건강하시고 이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기부족증은 우리 한의학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증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글로 신기부족이라고 적어 놓으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자로 좀 쓰겠습니다. 신기라고 하는 것은 신장 신자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가 부족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한의학에서 사람의 몸을 5장으로 보죠. 간, 심, 비, 폐, 신. 이 5가지의 장기를 5장이라고 합니다. 간장, 심장, 비장, 폐장, 그리고 신장.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을 말하는 것이지만 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간의 기능계를 말하는 것이고,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과 함께 우리 순환기계통을 말하는 것이고, 비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비 해놓으면 무슨 코를 말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소화기를 말합니다. 소화기. 그래서 비 이렇게 말하죠. 보통 비위가 좋다 안 좋다 할 때 비위가 좋다 하면 아무 것이나 잘 먹는 사람, 비위가 안 좋은 사람은 잘 안 먹고 가려 먹는 사람, 입이 짧은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 비기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의 기능을 말합니다. 폐라고 하는 것은 아실 것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을 물론 말하지만은 신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을 포함한 비뇨생식기 계통 일체를 말합니다. 비뇨생식기. 폐라고 하는 것은 호흡기를 말하겠죠. 심장은 순환기죠. 간도 소화기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한 생명의 근원을 한방에서는 원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기와 비기입니다. 신기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원기이고 비기라고 하는 것은 후천의 원기입니다. 후천의 원기.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원기, 기본적인 에너지, 그것은 신기고, 후천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생기는 힘, 그것은 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와 비기는 항상 같이 가는데 청춘기에 이르러서 신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갱년기에 이르러서 신기가 끊어지고 나중에 노쇠하게 되면 신기가 완전히 없어지죠. 그때부터는 비기로만 살아가다가 나중에 비기마저 끊어지면 수곡을 섭취하지 못해서 밥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신장의 기능, 신기는 주관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 양기. 양기라고 하는 것은 정력을 말하는 것이죠. 정력. 그리고 귀, 뼈, 머리카락. 많이 크게 4개 생각하면 됩니다. 신기가 주관하고 있는 것은 양기와 귀, 그리고 뼈, 머리카락, 이렇습니다. 양기라고 하는 것은 섹슈얼 파워죠. 섹슈얼 에너지, 성적인 힘을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양기가 있으면 아주 건강한 것이죠. 우리의 몸은 배꼽 밑에는 불이고 가슴 위에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꼽 밑에는 뿔이고 위에는 꽃인데
뿌리가 시래야 꽃이 핀다. 뿌리가 시래야 꽃이 핀다. 아랫배는 따뜻하고 위에는 차워야 된다. 아랫배가 따뜻하다는 것은 성적인 에너지가 차고 넘친다. 양기가 넘친다. 양기가 튼튼하다. 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신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신기가 왕성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원기가 신기와 비기라고 그랬죠. 신기가 강하고 튼튼한 사람은 아주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갱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신기가 딱 끊어지고 아랫배가 차워지면서 양기가 떨어지면 벌써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이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 근본 중에 근본. 사람은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양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끌리고 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good feel, love feel은 바로 다 양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양기가 없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살이가 얼마나 재미없이 몸이 건조하게 되겠습니까? 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는 그림이라든지 예술도 다 따지고 보면 양기, 러브 필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러브 필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얘기하면 아주 천박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잘 다스리고 잘 케어하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이 이상하게 언제부터 천박스러운 것으로 아주 추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은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기를 선물로 주신 것이지 타락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기가 떨어지는 것은 갱년기를 지나고 나면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갱년기 지나서 50대를 넘기고 나면 양기가 현저히 떨어지죠. 한박에서는 그것을 신기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해서, 다른 말로는 신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허. 왜 제가 신기 부족증이라고 썼느냐 하면은 신기는 강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선천의 신기가 죽을 때까지 사용되면서 죽을 때까지 소모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는 계속 부족해지고 계속 허약해지는 것이지 신기가 더 강화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허라고 하는 겁니다. 귀, 한의학에서 말할 때는 귀, 사람의 귀도 신기에 속한 것입니다. 신기에 신장의 에너지, 신의 에너지, 선천의 원기, 양기의 에너지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귀가 멀어지는 것은 70대 되면 그렇죠. 눈은 50부터 가고 귀는 70부터 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은 50부터 가고 귀는 70부터 간다. 그런데 귀가 멀어지고 귀가 약해지는 것은 70이지만은 그 훨씬 전부터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명이라고 해요. 이명. 이 이명증은 귀에서 막 기계 소리, 벌레 우는 소리, 채채채채 하는 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전기 우가는 소리, 이런 기가 막히는 소리들이 많이 납니다. 이게 사실은 좀 달팽이관 안에서 림프에 돌아가는 소리인데, 이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이게 계속 나는 거예요.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귀에서 소리가 납니까? 물어보면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10명 중에서 60%는 되는데,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나고 있는 사람들이 두세 명은 더 됩니다. 이명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의학에서 보면은 신기가 약해졌을 때 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명이 오면서 이명이 나중에 이롱이라고 해서 귀가 먹어가는 그러한 과정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이명은 이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롱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명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사람은 굉장히 귀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귀가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명이나 이롱증은 신기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허이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30대의 젊은 사람들, 40대의 한창인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이명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기 때문에, 신기가 부족해서 오는 이명증이 아니고 스트레스로 오는 이명입니다. 담화 이명입니다. 한방에서 담화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 불이 많이 쌓였다는 말입니다. 불이 많이 쌓여서 스트레스로 이명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명증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오는 이명증도 노인성 이명증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젊은 사람들에 오는 이명증은 빨리 낫는다는 것이죠. 치료만 잘하면 반드시 낫는다. 반드시 낫고 이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롱, 귀먹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12지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고 위나 12지장에는 다 궤양이 생길 수 있지만 위는 암이 되지만 12지장은 암으로 되지 않는다. 위암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많고 위궤양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많고 12지궤양은 젊은 사람들에게 많다. 그러나 12지장의 궤양은 암화되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오는 이명증은 스트레스로 오는 담화 이명인데, 이러한 이명은 이론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치료하면 낫는데 어떻게 이명 치료가 잘 안 된다. 굉장히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조금 쓰고 예민하고 이렇게 집중하면 더 심해지게 느껴집니다. 더 심하게 느껴지고 다른데 좋은데 신경 쓰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머리카락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의학에서 신기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양기, 귀, 뼈, 머리카락이라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증, 탈모증도 한의학에서는 신허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신허. 사람이 연세가 들어가면은, 노화가 되면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죠. 또 머리카락이 빠지죠. 탈모가 되면서 또 백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한방에서는 신허로 보는 것인데, 신허로 오는 이명증, 연세가 들어서 귀가 울리는 신허 이명은 신허로 오는 탈모와 같이 동행이 됩니다. 많이 이어지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신허 아니면서 스트레스로 오는 담화 때문에 이명증이 생기고 담화 때문에 탈모증도 생기는데, 담화로 오는 탈모증의 특징은 원형 탈모증이 많은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가 한 움큼씩 쑥쑥 빠지는 거죠. 이것은 큰 병을 앓고 나서 원기가 많이 부족해졌거나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또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질 때, 젊은 사람들에게 머리카락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102호도 그렇고 202호도 그렇고 머리카락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받으면, 다시 말해서 작은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큰 스트레스를 한 번 받든지 그렇게 해도 머리카락이 왕창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담화 탈모라고 하는데, 담화로 오는 탈모는 담화로 오는 이명증과 보통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귀가 운다, 귀에서 갑자기 소리가 난다 하면 귀에서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고, 귀만 우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불면증도 같이 옵니다. 불면증으로 신경쇠약에 걸려서, 노이로제에 걸려서 수면 장애가 오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 같이 많이 옵니다. 본인은 이명만 생각하고 본인은 탈모만 얘기하는데, 자세히 맥을 보면은 불면증도 가지고 있고, 과도한 신경질, 짜증, 불안, 화성 내는 것, 사람이 살다 보면 성을 안 낼 수가 없죠. 성을 낼 일이 반드시 있죠. 그러나 성을 자주 내거나 너무 과도하게 내면 문제란 말입니다. 정도를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을 내는 이유는 다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은 성을 내는 것이고, 성을 내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증상이 더 생기는 것인데, 왜
자꾸만 머리카락이 빠지느냐? 당신이 불안해서 그렇다. 무엇이 불안하냐? 따지고 보라는 거죠.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안의 원인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원인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욕구와 욕심의 문제라고 그랬죠. 불안은 욕구와 욕심 때문에 생긴다. 욕구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바람의 마음. 욕심이란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특정한 악한 바람의 마음. 욕구가 크면 불안하고 욕심을 가지면 불안하다. 다른 말로 하면 욕구를 낮추면 불안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면 불안하지 않는다. 욕구가 크고 욕심이 있으면 불안하다. 불안하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불안하기 때문에 화가 생기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신경질을 부리는 것입니다. 신경질을 부리지 마라.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말씀 갖다 대도 안 됩니다. 욕구와 욕심. 성경 말씀도 자세히 보면은 이 땅에서의 욕구를 작게 하고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불안한 게 이제 anxiety disorder. 불안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anxiety disorder. 불안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를 잘해보려고 그러고 많이 해보려고 그러고 크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와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 머리카락도 빠지게 되고 귀에서 소리도 나게 되고 사람도 맥이 빠지게 되고 잠도 못 자게 되고 우울증도 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중년기 이후에 가서 신기가 부족하는 신허 증상이 생기는 양기 부족할 그런 나이가 되어서도 계속 욕구가 크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구가 크고 욕심을 많이 부리면 결국 귀에서는 소리 나고 밤에는 잠 못 자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불안해지고 양기는 떨어져서 힘은 없고 그러다가 마음은 항상 급하고 자꾸만 이런 크게 도모해 보려고 하고 결국 죽죠. 그러다가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가 부족할 때는 욕구와 욕심을 잘 다스려서 불안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건강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저는 욕구를 작게 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뼈가 약해진다 하는 것은 뼈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죠. 나이 한 30 정도부터는 뼈 물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년에 0.5에서 1% 정도씩 빠져나가는데 여성들의 경우에 출산을 하고 임신을 하면 뼈가 더 많이 빠져나가죠. 또 뼈라고 하는 것은 뼈 밀도가 중요한데 젊을 때 아직 청년일 때에 많이 걷고 많이 뛰고 다리를 많이 움직이면 뼈 밀도가 높아져서 단단하게 됩니다. 뼈 밀도가 높아져서 단단하게 되면은 막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도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기를 지나고 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더 이상 강화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가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가 부족해지면은 뼈가 약해져 가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골소근증이 생기고 뼈가 물러지고 뼈가 마르고 닳아서 생기는 병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신기를 보호하는 약을 써주는 것이죠. 보통 홍화씨 같은 게 이래다 쓰는 것인데 그래서 뼈가 약해지면은 뼈가 물러져 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끝나는 것이 참 많아요. 제가 제일 조심을 시키는 것이 어른들이 밤에 침대에서 자다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거실 바닥에 볼펜이라든지 이런 거 흘러다니지 않도록 하라. 캄캄한 데서 발바닥 하고 싹 미끄러지면 꽝 깨면 뼈가 부러집니다. 화장실 가서 바닥에 물이 있으면 지금 한번 넘어지면 그냥 뼈 부러집니다. 뼈 부러지면 그 이상 붙지를 않습니다. 붙지를 않으면 그대로 누워 계시다가 욕창이 생기고 그 와상 상태로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가 부족해지면 뼈도 잘 안 붙어요. 뼈가 잘 안 붙는다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때는 뼈를 강화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뼈를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뼈가 다칠 만한, 뼈가 부러질 만한, 뼈가 상할 만한 그런 요소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환자들 진료해 보면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뼈를 다쳐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기 부족증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화 현상들입니다. 신기가 부족해지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몸을 성전 개념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미리 보강을 해서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처럼 우리 모두의 몸이 다 성전입니다.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면 연세가 들어갈수록 신기능 부족 비록 허해질지라도 영안이 더욱더 밝아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